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데스크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4년 만에 구제역과 AI가 동시 발병해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경북 지역은 여전히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필 장관은 경북에서 이번 겨울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영천 대지농가의 경우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지난 2010년에도 발병했던 곳이라며 방역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축 방역 이런 데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직과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을 배정을 해서 평소부터 좀 그 지역의 가축의 위생과 안전을 관리를 했다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축과 차량 두 가지 이동 경로를 통한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천을 비롯해 안동, 상주 등은 여전히 구제역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그 영천 같은 경우에도 금호읍이라든가 대창면, 하남면 이런 지역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상주 지역도 이렇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위험한 지역들이 나온다. 백신 접종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보완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돼지가 보통 180일에서 200일에 출하가 되는데 56일에 이 주사를 맞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1회를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축장에 가면 20%, 10%, 30% 이상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 백신을 한국에 이 바이러스에 맞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한편 어제 이어 오늘도 AI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이어졌고 축산 농가마다 집중 방역과 소독이 실시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지지부진한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5개 시도 간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협의회에서 합의한 기본 원칙에 최대한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그리고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 어떤 입지 선정에 수용한다. 요 기본 합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부산이 민자공항 추진 등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동이 자칫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경남 울산과 공동으로 남북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1시간에 접근이 가능한 통합 신공항을 강조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중재안이라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남북권 신공항은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 경쟁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합 신공항으로 단계별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영남권 5개 시도가 협력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최근 지역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 등 당면 핵심 현안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요즘 옛 추억에 잠긴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엠벤에도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진들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1979년 당시 중학생이면서도 국민학생 요금을 내는 아이들이 많자 목욕탕 주인이 올린 재치 있는 안내글 사진입니다. 당시 중학생 이상은 800원,
국민학생까지는 400원이었나 본데요. 국민학생 행세를 했던 아이들, 지금은 그 또래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 정도의 나이가 됐을 텐데 그때처럼 아이들에게 초등학생 요금을 내라고 하는 부모님들 적지 않으시죠? 1981년도 대구 대륜고등학교 수학여행 영수증 사진도 올라왔는데요. 당시 수학여행비는 17,300원. 그 돈으로 어떻게 수학여행을 갔을까 생각되지만 글쎄요, 당시의 추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하지 않았을까요? 성기철님은 유무선 전화와 TV, 인터넷을 함께 이용하는 결합상품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이 약정 기간 이후 요금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통신회사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 고객님들에게 매달 발송되는 요금 고지서 상에 약정 기간이 명시되어서 고객님들에게 발송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따로 약정이 끝난 시점에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약정 기간이 끝난 후에 새로 약정을 하면 통신사에 따라 다양한 혜택과 함께 요금제도 다시 설계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약정 기간을 꼭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요금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지향님께서 올려주신 사람 잡는 오타가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맛있어야 할 족발에는 맛이 전혀 없다고 써 있고요.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인간증명서로, 가족적인 분위기는 가축적인 분위기, 수지침은 수치심으로 써 있기도 합니다. 또 체열을 하기 전에는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뭘 기대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대구의 대표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엠벤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지금 42년 전통의 한 납작 만두집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 납작 만두. 얇지만 강한 여운을 남기며 한번 먹어보면 또다시 찾게 된다는 이 납작 만두를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화끈한 양념 맛이 일품인 동인동 찜갈비. 닭똥집의 변신은 무죄, 평화시장의 닭똥집이 그 뒤를 이었고요. 안지랑 곱창과 반야월 막창, 새콤매콤 반곡의 무침회, 그리고 대구 향토 음식의 대표주자 따로국밥, 북성로 연탄 불고기와 냄비 우동을 뽑아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구의 다양한 음식들이 대구 관광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7만 2,300여 대로 한 해 전보다 3.2%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 3.7%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경북은 125만 5,900여 대로 한 해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대구에 등록된 승용차 86만 8천 대 중에 수입 승용차는 6만 6,500여 대로 7.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5월 전국의 17,000 표본 가구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결과 대구에서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중 28.2%로 2년 전보다 5%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경북에서도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12년 38.7%에서 2014년 33.3%로 5%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9 구급대 출동 건수가 9만 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260차례고 이는 5분 53초마다 출동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36.2명의 한 명꼴로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